반갑습니다. 17년 신문기자 생활을 잠시 접고 올해 한 달 만에 어엿한 방송인으로 변신한 야수 권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녀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어엿한 방송인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더 분발하세요. 예. 네, 벌써 2월도 다 갔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매일신문의 주요 이슈로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잘해보려고 하면 바로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우리 매미 안방마님. 한 번씩은 정말 조금 얄밉지만 때로는 이런 멘트 때문에 더 제가 잘해보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네, 혼자 파이팅 하시고요. 그럼 오늘의 첫 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일 3면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6월에 싱가포르에서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금 날짜로 따지면 260일 만에 다시 만난 것이고요. 양국 정상이 어제 보니까 화기애애한 가운데 친교 만찬을 나눴고요. 훌륭한 회담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아주 좋은 결론이 도출된다면 북한의 대북 제재 완화뿐만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개방에 따른 도움도 주겠다는 의사를 살짝 이렇게 엿보였습니다. 네. 3면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인 JW 메리어트 호텔 앞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하는 그림이 참 이채롭습니다. 사진을 보니까요, 이 실물보다 훨씬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살짝 지금 걱정도 됩니다. 오늘 오찬을 포함해서 최소 4차례 단판 회동을 하게 되는데요. 늦은 오후쯤에 아마 하노이 공동선언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처럼 비핵화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알맹이가 좀 빠졌다는 그런 비판이 나올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좋은데 어떤 상징적인 어떤 만남의 어떤 의미보다는 구체적인 어떤 비핵화 실천 로드맵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미국 내에도 사실은 매파들이 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어떤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파 세력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진짜 비핵화에 관한 어떤 실질적인 합의가 돼야지 이걸 잘했다. 그리고 나서 북한과의 어떤 평화에 관한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또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선언만 하다가 끝이 아닌가 이런 조금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곧바로 귀국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3월 2일까지 베트남에 머물며 경제 시찰 등 북한 베트남의 공식 외교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3일 평양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박 2일 북미 정상회담을 마쳤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으로 귀국했고요. 귀국한다고 하고 그리고 한 2박 3일 정도 3월 2일까지 베트남에서 더 머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달라진 모습들이라든지 그의 개방 정책으로 어떤 큰 기업들이 베트남에 있는 기업들을 시찰한다 그러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이제 평양까지 돌아가려면 한 10박 11일 일정이 됩니다. 참 긴 일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아직 젊어서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모로 좀 피곤할 것 같습니다. 별거를 다 걱정하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피곤한 것을 굳이 야수님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네, 다음 소식은 일면 사이드박스로 박상전 기자가 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결과인데요. 역시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입당 43일 만에 당 대표 자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또 어제같이 열렸죠.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당 43일 만에 당대표. 야, 참 놀랍습니다.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로 합산한 결과 68,713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2,653표. 3위는 김진태 의원으로 25,924표를 얻었습니다. 또 어제 같은 날 열린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1위,
2위는 정미경 전 의원, 3위는 김순례 의원이고 4위는 그 우리 안동이 지역구인 김강림 의원이 차지해서 이렇게 4명은 최고위원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리 지역구인 윤재옥 의원은 조금 큰 표 차이는 아닌데 3만 표 넘게 얻었는데 아깝게 지도부 입성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최고위원회는 신보라 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더불어 8면에는 황교안 새 대표의 시급한 과제인 분열 세력 통합 급선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우경화 논란과 함께 계파 갈등, 그리고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에 대한 과제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예, 우리 미녀도 이제 정치면 기사를 다루는 그 실력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그 무거운 기사는 잠시 뒤로 하고 매일신문의 그 여행 그 레저 섹션 흥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흥이라는 그 코너가 있는데 이 코너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신문 20, 21면에 연이어 소개되고 있는데요. 특집기획부 김태진 기자가 기사를 쓰고 이채근 부장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을 걷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사진부터 시원시원합니다. 네, 톱 사진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입니다. 그 아래에는 안동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안동 웅부공원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예, 그 사진만 봐도 시원시원한 지면입니다. 이게 바로 흥이라는 레저 지면인데요. 이 기사의 첫 문장도 참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혀의 기억이 발을 먼저 움직였다. 제보다 그 공채로는 두 기수 밑에 우리 김태진 기자가 쓴 첫 문장인데요. 아주 멋집니다. 이 얘기는 그 안동의 어떤 그 독립운동 성지 탐방과 함께 그 찜닭이라든지 강고등어, 안동 식혜라든지 안동의 그 미각 로드를 함께 소개하기 위해 고심 끝에 쓴 첫 문장인데 아주 좋습니다. 네. 21면에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태극기를 제작한 안동교회 사진과 안동 지역의 본격적인 독립 물결 운동이 퍼져나간 안동 장터의 현재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간의 그래픽에는 안동 독립운동 사적지 지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마침 내일이 3.1절 이제 공휴일인데요. 토, 일요일까지 3일입니다. 주말까지 연결이 되니까 우리 가족과 함께 안동 독립운동 성지들도 살펴보고 맛있는 찜닭이나 강고등어 등으로 이렇게 가족들 간의 오붓한 시간과 어떤 역사 교훈도 얻는 그런 어떤 좀 소풍 같은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어떨까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자 매일신문 사설 2편을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31면에는 매일 3편의 사설이 실리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출산율 0.98명 사상 최저, 삶의 질 향상이 저출산 핵심 대책. 그 아래 사설은 65세로 돼 있는 노인 기준 바꿀 논의에 착수해야. 예, 저는 이 사설들이 이제 하루에 평균 3건 정도 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제목이 좀 길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이신 우리 논설 위원님들 좀 한번 이 사설 제목 조금 더 짧게 할 수 없을까요? 또 괜히 이 얘기했다가 선배님들한테 끌려가서 한 대 맞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주시고요. 첫 번째 소개할 사설은 가임 여성 1명당 아이 1명을 낳지 않고 있고 0.98명이죠. 그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현실이 이런데 통계 작성을 한 이후로 1970년 이후로 가장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제가 읊어드릴 텐데요. 소득 주도 성장에 막대한 세금을 퍼붓지 말고 아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드는 게 이 정부가 힘써야 할 일이다. 깔끔합니다. 예, 한번 정부에서도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설은 지난주에 매미야에서 이 간편 토크로 진행한 육체노동 연한 65세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수님의 간편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간편 토크 할 때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소식을 자주 전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사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급속한 노령화와 평균 수명 연장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추세로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71세인데요. 어디 가면 진짜 노인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었다고 할매, 할배, 어르신 이렇게 부르면 당사자들이 섭섭해합니다. 또 심지어는 영감태이, 할매탕구 이런 얘기했다가는 지금 요즘 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의 또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면요. 이게 정부라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인 기준을 바꾸자는 논의를 지금 당장 right now 착수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본지 사설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 마치고요. 내일의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월 1일 내일 매일신문에는 어떤 소식들이 실렸는지 간추린 뉴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선언과 기자회견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1박 2일 동안 그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이 났는데요. 하노이 선언에는 공동선언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지 또 미국이 얻은 것과 북한이 얻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요. 3.1 운동 100주년 자주독립 대구 정신 다시 깨운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대구시 전역 시민들이 1만 명이 참가를 해서 만세 재현 거리 행진을 하고요. 독립 역사 전시,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니까 또 뭐 항일 뮤지컬 공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대구의 어떤 그 독립 정신을 한번 다시 일깨우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경북도 4대강 대책 마련 부심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보호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 그 대응은 물론이고 또 영산강과 금강의 어떤 사례를 분석해서 그 또 한강보에는 왜 아무 얘기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살펴보는 그런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로 대구시 침체 빠진 자동차 부품 산업 지원 8거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기술 우수 기업이 그 어떤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구 그 신용 보증기금 그을 통해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어떤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대구시가 어떻게 좀 다각도로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어떤 그 금융 지원 그리고 어떤 기술 경쟁의 강화를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또 이렇게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제 2월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우리 매미아 방송도 3.1절 방송은 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상큼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옥 속에 gat혀서도 만세 부르며. 자, 이번 주는 3일 연휴입니다. 우리 유관순 누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우리 일제 폭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우리 순국 선열들께 진짜 묵상하고 묵념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짠! 야수입니다. 미녀입니다. 저희들이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아도 지켜봐야 할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네, 어떤 캠페인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3.1절인 3월 1일 오전 11시 228 공원으로 오세요. 눈 밑에 작은 점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세요. 네, 많이 오세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